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받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받아본 편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언제나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만연한 요즘, 편지도 이제 옛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합니다. 혹여나 글씨를 틀릴까 노심초사하며 편지에 담을 내용을 다른 곳에 미리 적어 놓은 뒤 베껴 적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편지엔 진심이 더 담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 공부,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은 18년간 전남 강진 유배지에서 수백 건의 저술로 독보적인 유산을 남겼지만, 특히 고향에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보낸 그의 훈육 편지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깊은 부성이 고스란히 남아 감동을 더해줍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다산의 글을 소개한 후 저자의 해설을 풀어놓은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가님이 살아오며 느낀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정리하여 남긴 글들에 주제에 맞는 다산의 글을 찾아 각 꼭지에 삽입하여 완성된 책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더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전하는 작가님의 편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무식과 유식의 차이. 배움이란 무엇이냐?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그럼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이란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것이다. 잘못된 점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른 말에서 깨달을 뿐이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고쳐야만 이것을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것에서 비방이 무르익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칭송이 자라난다.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장은 괴로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훗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참고 견뎌라. 지금 당장 즐거운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한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식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하게는 하지만 얕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유식하다 말하기 힘들다. 얕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과 깊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SNS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들 또한 넘쳐나게 마련이다. 앞으로는 좋은 정보를 잘 보완하고 융합하여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계속 요구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필요하다. 역사, 과학, 음악,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지식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 평소 기초 지식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일 의미 없는 흥미 위주의 것들로 소일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나는 가끔 내가 아직도 대학 시절이 아닌가 하는 꿈 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다. 참으로 시간이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 꾸준히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재가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꾸준히 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물어보았을 때 전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을 알기는 힘들지만 기본 상식과 기초 학문에 대해서는 평소 틈틈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학문에 대해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큰 흐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식은 갖추고 살아가자. 매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지 말고 평소에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검색은 학습이 아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누구는 소양이 풍부하고 누구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이는 필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뉘는데 게으름이 크게 한몫한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종국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나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미처 모른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게을러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이다. 무식한 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무식한 짓이다. 그런데 내가 무식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보 중에 1등 바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한 뒤 모르는 것을 배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유식하다고 한다. 지금 당장 조금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유식의 반열에 들어선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세상 만물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모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저 상식선에서만 알도록 하자. 상식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니 배움을 습관화하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아내와 매일 나누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스스로 먼저 터득해서 알려줘 보자.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는 지식의 향유를 통해 매일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보다 오늘 지식 플러스 1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여행을 즐겨라. 남자가 독서하고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집안을 잘 경영하고 어떤 일을 떠맡아 하는 등 일체의 일을 처리할 때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다. 정신력은 부지런함,
날래고 똑똑함, 지혜로움, 성취를 뒷받침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몇 해 전부터 독서의 진면목을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서는 매일같이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하나의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다양하게 찾아보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원을 파헤쳐 글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 날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한 종의 책을 읽을 때 100종의 책을 참고하게 되고 해당되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훤히 알게 된다. 이 점을 잊지 말거라. 예를 들어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다고 치자. 기조 취도라는 구절을 만났을 때 스승에게 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스승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럼 다시 하필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스승은 나도 모르겠다 고 하시겠지. 그 뒤 집에 돌아와서 사전을 꺼내어 조의 본뜻을 살펴보거라. 이런 식으로 근본 의미를 찾고 뿌리를 캐고 지엽적인 것도 찾아보거라. 여러 책에서 조라는 제사의 예절까지 자세히 참고하여 책을 만들면 길이 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전에는 한 가지 사물도 모르던 내가 이날부터는 조라는 말에 대해 훤히 아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조라는 말만큼은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라. 여행이라고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집에서 벗어나면 여행이다. 집을 나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된다. 사전적인 의미의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뜻하지만 굳이 먼 곳으로 가는 것만이 여행은 아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제주로 가고 싶어 한다. 먼 곳으로 떠나면 무언가 특별할 것 같지만 몸이 먼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가까이 떠난다고 하여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특별함이 있을 수도 있다. 어찌 멀다고 하여 더 특별하고 가깝다 하여 덜 특별하겠는가. 내가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의 특별함을 만나보자. 그렇게 마주한 시간 속에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만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 이후 장소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플랫폼은 언제나 그렇듯 설렘을 안겨준다. 플랫폼과 만나는 순간은 아직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간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플랫폼은 그렇게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다.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여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군부대로 복귀하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며 진한 입맞춤을 나눈 후 눈물을 흘리는 여성. 일주일 만에 만나는 주말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오랜만에 재회를 한 듯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과 손자를 배웅하러 나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노부부. 커다란 캐리어를 이끌고 분주히 통화를 하며 바삐 움직이며 출장을 가는 모습의 중년 남성. 멀리 여행을 떠나기 힘들다면 가끔 가까운 플랫폼으로 나가보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처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플랫폼에 나가보자. 저마다의 여행을 위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여행의 기분을 조금은 경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눈을 감고 가고 싶은 곳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그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은 늘 익숙함에 생각보다 빨리 젖어든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오래 지니고 있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익숙해지니 처음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익숙한 것들은 언제나 그렇듯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다. 달이 차고 해가 기울어도 변하지 않고 늘 내 곁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가끔씩이라도 다시 상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평소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관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행은 내 생각과 행동을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것을 마주할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새로운 것들을 만나기에 최적의 수단이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난다면 이후에는 평소 내가 잊고 지낸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보자. 결국 남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들이다. 어차피 새로운 것도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새로운 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행을 즐겨라.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라. 여행만큼 인생을 배우기에 좋은 것도 드물다. 그런데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하며 인생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여행이 있다. 바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 그것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나는 어릴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보곤 했다.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서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미리 작정을 해놓고 늘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 때로는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구본영 저자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제목과 같이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쉽게 젖어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새로운 것은 마주하기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익숙한 것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익숙함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고 안주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는 세상 만물은 흐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같은 강물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발을 담갔을 때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상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다.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법이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매번 만나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또 다른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이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간다. 내가 가방을 만든다면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주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골프를 친다면 골퍼들이 있을 것이고, 책을 쓴다면 작가와 강사가 주위에 늘 함께 할 것이다. 술을 즐기면 그의 곁에는 술꾼들이 함께 할 것이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곁에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듯 끼리끼리 만나 어울리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모임을 가져야 한다. 운동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자. 취미를 통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만나는 것만큼 홀가분하고 편한 관계도 드물다. 학창시절의 인연이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좋은 모임을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평생의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새로운 모임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보자. 내가 직접 만든 모임이어도 좋고, 부지런한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임이어도 좋다.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도 좋을 것이나
주변인으로 머물며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모임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 모임의 수는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개씩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항상 나와 내 가정을 우선시하고 적정선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 책 또한 마찬가지다. 익숙한 책과 결별하는 것이 좋다. 명확히 말하자면 조금 불편한 책을 읽어야 한다. 항상 나에게 익숙한 책,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사람의 지식이 늘 한자리에서 머물게 된다.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편하지만 읽을 필요가 있고 읽어야만 하는 책들을 접해보자. 내 지식의 한계를 깨고 더 넓은 사색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발전이 없다. 때로는 하기 싫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귀찮음과 싫음을 무릅쓰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 와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의에 의해서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책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면 뜻밖의 선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평소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매너리즘에서 비롯되는 손실은 생각보다 큰 법이다. 무조건 익숙한 것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멀리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기 마련이다. 익숙한 것과 소중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다. 익숙하다고 하여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중하다고 하여 꼭 익숙한 것도 아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전자가 될 것이다. 가끔 만나는 지인들과 아껴두고 가끔 사용하는 익숙하지 않은 물건과 같은 것들이 후자가 될 것이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대로,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필요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자. 익숙한 것과 무조건 결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장은 묵을수록 좋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 속에 오래된 인연과의 결별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이 세상에 청운의 뜻을 품었다면 결코 한 차례 풍파를 겪었다고 하여 뜻을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작다고 여기고 우주를 쉽사리 주무른다는 기상을 가지면 될 것이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시간은 유한하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다. 한정된 시간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취미와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자칫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유한한 시간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1년이 52주니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는 평생 4160주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4680주가 주어진다. 2022년 11월 29일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나에게는 2240주의 시간이 남았다. 90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다. 당신에게는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상만사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한 템포 쉬어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급한 것은 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쁘게 산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은 마땅히 좋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 내 삶의 여유가 너무 없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적용해야 하는 일이니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도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바쁠수록 돌아가고 한 템포 쉬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 템포 쉬어간다는 것은 비단 학업이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에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화가 치밀어도 심호흡을 하며 일단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도 한 템포 쉬어가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
불화가 생긴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격언이 있다. 그 소나기가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바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뼈저린 후회는 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오늘 내가 보낸 시간 중 불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한다. 오늘 한 일도 쓰고 불필요하게 보낸 일도 쓰고 내일 할 일도 써보자.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숙하여 생기는 시행착오와 어리석어 생기는 시행착오는 확연히 다르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이 시대의 지성이라 생각되는 당신께 바친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쓰는 것이니 티끌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 하나가 되었다. 좋은 말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멀리 가야 할 때가 있다. 학업에 열중하거나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혼자서 빨리 가야 할 것이며 팀이 함께 해나가는 업무에 있어서는 멀리 가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맞는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보다 슬기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달팽이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속도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당신의 세상이 후회가 덜한 찬란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무식과 유식의 차이. 배움이란 무엇이냐?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그럼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이란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것이다. 잘못된 점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른 말에서 깨달을 뿐이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고쳐야만 이것을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것에서 비방이 무르익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칭송이 자라난다.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장은 괴로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훗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참고 견뎌라. 지금 당장 즐거운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한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식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하게는 하지만 얕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유식하다 말하기 힘들다. 얕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과 깊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SNS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들 또한 넘쳐나게 마련이다. 앞으로는 좋은 정보를 잘 보완하고 융합하여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계속 요구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필요하다. 역사, 과학, 음악,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지식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 평소 기초 지식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일 의미 없는 흥미 위주의 것들로 소일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나는 가끔 내가 아직도 대학 시절이 아닌가 하는 꿈 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다. 참으로 시간이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 꾸준히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재가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꾸준히 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물어보았을 때 전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을 알기는 힘들지만 기본 상식과 기초 학문에 대해서는 평소 틈틈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학문에 대해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큰 흐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식은 갖추고 살아가자. 매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지 말고 평소에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검색은 학습이 아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누구는 소양이 풍부하고 누구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이는 필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뉘는데 게으름이 크게 한몫한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종국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나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미처 모른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게을러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이다. 무식한 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무식한 짓이다. 그런데 내가 무식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보 중에 1등 바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한 뒤 모르는 것을 배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유식하다고 한다. 지금 당장 조금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유식의 반열에 들어선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세상 만물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모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저 상식선에서만 알도록 하자. 상식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니 배움을 습관화하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아내와 매일 나누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스스로 먼저 터득해서 알려줘 보자.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는 지식의 향유를 통해 매일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보다 오늘 지식 플러스 1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여행을 즐겨라. 남자가 독서하고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집안을 잘 경영하고 어떤 일을 떠맡아 하는 등 일체의 일을 처리할 때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다. 정신력은 부지런함, 날래고 똑똑함, 지혜로움, 성취를 뒷받침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몇 해 전부터 독서의 진면목을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서는 매일같이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하나의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다양하게 찾아보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원을 파헤쳐 글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 날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한 종의 책을 읽을 때 100종의 책을 참고하게 되고 해당되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훤히 알게 된다. 이 점을 잊지 말거라. 예를 들어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다고 치자. 기조 취도라는 구절을 만났을 때 스승에게 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스승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럼 다시 하필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스승은 나도 모르겠다 고 하시겠지. 그 뒤 집에 돌아와서 사전을 꺼내어 조의 본뜻을 살펴보거라. 이런 식으로 근본 의미를 찾고 뿌리를 캐고 지엽적인 것도 찾아보거라. 여러 책에서 조라는 제사의 예절까지 자세히 참고하여 책을 만들면 길이 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전에는 한 가지 사물도 모르던 내가 이날부터는 조라는 말에 대해 훤히 아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조라는 말만큼은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라. 여행이라고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집에서 벗어나면 여행이다. 집을 나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된다. 사전적인 의미의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뜻하지만 굳이 먼 곳으로 가는 것만이 여행은 아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제주로 가고 싶어 한다. 먼 곳으로 떠나면 무언가 특별할 것 같지만 몸이 먼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가까이 떠난다고 하여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특별함이 있을 수도 있다. 어찌 멀다고 하여 더 특별하고 가깝다 하여 덜 특별하겠는가? 내가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의 특별함을 만나보자. 그렇게 마주한 시간 속에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만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 이후 장소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플랫폼은 언제나 그렇듯 설렘을 안겨준다. 플랫폼과 만나는 순간은 아직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간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플랫폼은 그렇게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다.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여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군부대로 복귀하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며 진한 입맞춤을 나눈 후 눈물을 흘리는 여성. 일주일 만에 만나는 주말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오랜만에 재회를 한 듯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과 손자를 배웅하러 나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노부부. 커다란 캐리어를 이끌고 분주히 통화를 하며 바삐 움직이며 출장을 가는 모습의 중년 남성. 멀리 여행을 떠나기 힘들다면 가끔 가까운 플랫폼으로 나가보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처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플랫폼에 나가보자. 저마다의 여행을 위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여행의 기분을 조금은 경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눈을 감고 가고 싶은 곳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그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은 늘 익숙함에 생각보다 빨리 젖어든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오래 지니고 있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익숙해지니 처음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익숙한 것들은 언제나 그렇듯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다. 달이 차고 해가 기울어도 변하지 않고 늘 내 곁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가끔씩이라도 다시 상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평소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관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행은 내 생각과 행동을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것을 마주할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새로운 것들을 만나기에 최적의 수단이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난다면 이후에는 평소 내가 잊고 지낸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보자. 결국 남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들이다.
어차피 새로운 것도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새로운 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행을 즐겨라.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라. 여행만큼 인생을 배우기에 좋은 것도 드물다. 그런데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하며 인생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여행이 있다. 바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 그것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나는 어릴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보곤 했다.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서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미리 작정을 해놓고 늘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 때로는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구본영 저자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제목과 같이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쉽게 젖어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새로운 것은 마주하기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익숙한 것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익숙함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고 안주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는 세상 만물은 흐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같은 강물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발을 담갔을 때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상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다.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법이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매번 만나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또 다른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이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간다. 내가 가방을 만든다면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주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골프를 친다면 골퍼들이 있을 것이고, 책을 쓴다면 작가와 강사가 주위에 늘 함께 할 것이다. 술을 즐기면 그의 곁에는 술꾼들이 함께 할 것이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곁에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듯 끼리끼리 만나 어울리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모임을 가져야 한다. 운동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자. 취미를 통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만나는 것만큼 홀가분하고 편한 관계도 드물다. 학창시절의 인연이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좋은 모임을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평생의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새로운 모임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보자. 내가 직접 만든 모임이어도 좋고, 부지런한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임이어도 좋다.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도 좋을 것이나, 주변인으로 머물며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모임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 모임의 수는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개씩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항상 나와 내 가정을 우선시하고 적정선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 책 또한 마찬가지다. 익숙한 책과 결별하는 것이 좋다. 명확히 말하자면 조금 불편한 책을 읽어야 한다. 항상 나에게 익숙한 책,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사람의 지식이 늘 한자리에서 머물게 된다.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편하지만 읽을 필요가 있고 읽어야만 하는 책들을 접해보자. 내 지식의 한계를 깨고 더 넓은 사색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발전이 없다. 때로는 하기 싫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귀찮음과 싫음을 무릅쓰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 와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의에 의해서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책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면 뜻밖의 선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평소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매너리즘에서 비롯되는 손실은 생각보다 큰 법이다. 무조건 익숙한 것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멀리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기 마련이다. 익숙한 것과 소중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다. 익숙하다고 하여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중하다고 하여 꼭 익숙한 것도 아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전자가 될 것이다.
가끔 만나는 지인들과 아껴두고 가끔 사용하는 익숙하지 않은 물건과 같은 것들이 후자가 될 것이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대로,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필요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자. 익숙한 것과 무조건 결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장은 묵을수록 좋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 속에 오래된 인연과의 결별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이 세상에 청운의 뜻을 품었다면 결코 한 차례 풍파를 겪었다고 하여 뜻을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작다고 여기고 우주를 쉽사리 주무른다는 기상을 가지면 될 것이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시간은 유한하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다. 한정된 시간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취미와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자칫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유한한 시간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1년이 52주니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는 평생 4160주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4680주가 주어진다. 2022년 11월 29일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나에게는 2240주의 시간이 남았다. 90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다. 당신에게는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상만사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한 템포 쉬어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급한 것은 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쁘게 산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은 마땅히 좋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 내 삶의 여유가 너무 없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적용해야 하는 일이니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도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바쁠수록 돌아가고 한 템포 쉬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 템포 쉬어간다는 것은 비단 학업이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에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화가 치밀어도 심호흡을 하며 일단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도 한 템포 쉬어가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 불화가 생긴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격언이 있다. 그 소나기가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바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뼈저린 후회는 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오늘 내가 보낸 시간 중 불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한다. 오늘 한 일도 쓰고 불필요하게 보낸 일도 쓰고 내일 할 일도 써보자.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숙하여 생기는 시행착오와 어리석어 생기는 시행착오는 확연히 다르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이 시대의 지성이라 생각되는 당신께 바친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쓰는 것이니 티끌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 하나가 되었다. 좋은 말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멀리 가야 할 때가 있다. 학업에 열중하거나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혼자서 빨리 가야 할 것이며 팀이 함께 해나가는 업무에 있어서는 멀리 가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맞는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보다 슬기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달팽이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속도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당신의 세상이 후회가 덜한 찬란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